네, 안녕하세요. H알도와 별의 종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행평가 안내를 좀 할게요. 이제 월화 안 나오고 추석 쉬고 그 다음 등교 기간인 10월 5일부터 10월 8일 목요일 주간에 이제 수행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반별로 첫 번째 시간이 될지 두 번째 시간이 될지 세 번째 시간이 될지는 음,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 요 주간에 해요. 그러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 주세요. 130쪽의 탐구 활동입니다. 한반도의 기후 경향성 파악하는 탐구 내용인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픈북이기 때문에 책을 꼭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여기 제가 B2, C2반은 10월 6일이라고 했는데 이때가 두 반 다 모두 첫 시간이에요. 그런데 발표가 지금 살짝 미뤄져서 이 10월 6일 날은 어려울 것 같고 첫 시간 말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B2반, C2반은 수행평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108페이지부터 오늘 하는 이 소단원까지 해서 153쪽입니다. 그래서 소단원이 총 대기 파트에 4개, 그 다음에 천문학 파트에 2개 해서 6개 소단원이에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중간고사 준비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제가 약간 수업 시간에 시험 문제 28문제 낼 거다라고 언지한 적이 있는데요. 바뀌었어요. 저희 20문제에 객관식 20문항에 30분입니다. 네, 수능 형태로 이제 2학년 2학기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H알도와 별의 종류를 볼까요? 네. 역시나 오늘도 미리 좀 써놨습니다. 오늘은 이제 별의 물리량, 우리가 앞에서 이 별의 물리량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그래서 표면 온도, 광도, 그 다음에 분광형, 뭐 질량 등등, 그러니까 사이즈, R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이런 물리량을 이용을 해서 밤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좀 분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한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두 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헤르츠스프룽, 그 다음에 러셀입니다. 헤르츠스프룽은 H알도를 제작했고요.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 광도 관계, 그러니까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변광, 그러니까 빛의 밝기가 변하는 별들을 이용해서 먼 별까지의 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게 이제 그 관계를 발견한 분입니다. 그리고 러셀 역시나 H알도 제작했고 별의 진화를 연구한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첫 글자 H와 R을 따서 별을 분류한 이 뭐랄까 도표를요. 헤르츠스프룽 러셀도 짧게 H알도라고 부릅니다. 이 헤르츠스프룽은요. 여러분 저랑 같이 게임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 닉네임이고요. 닉네임으로 주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옹클의 EBS 옹클 주소 역시 헤르츠스프룽 1입니다. 헤르츠스프룽이 따로 누가 이미 선점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EBS 옹클 주소 지학원 옹클 주소도 이제 앞에 옹클 주소 있고 슬래시 헤르츠스프룽 1입니다. 왠지 이걸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해줬어요. 자, 이제 수많은 이제 천문학자들이 엄청 또 관측을 하셨겠죠? 그래서 여기 밑줄을 쳐놨는데요. 분광형이 O형인 별이 M형인 별보다 대체로 밝고 표면 온도가 높으며 질량이 크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표면 온도는 이제 분광형과 관련된 수치지요. 그 다음에 광도 사이에 상관관계를 알아서 여기 이제 도표로 좀
분류를 해본 거예요. O형별은 어느 광도 범위에 있는지 찍어봤고, 그 다음에 B형별은 또 어떤 광도인지, 이제 각 별들을, 그러니까 수많은 별들을 관측을 해서 이 한번 광도, 표면 온도 요 도표에 찍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도표를 좀 보면은요. 지금 O형 쪽으로 갈수록 우리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 이미 알고 있고 M형 쪽으로 갈수록 저온, 온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로축의 광도인데요. 광도 L은 요 위로 갈수록 밝아집니다. 광도 대신에 절대 등급 M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등급은 숫자가 작아질수록 밝아지는 거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지금 광도 같은 경우는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이거는 태양을 1이라고 뒀을 때의 그 비교값이어서 밝아질수록 값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절대 등급은 위로 갈수록 마이너스 값을 띱니다. 그러니까 값이 작아져요. 그런 차이만 있지. 이제 광도를 등급으로 대체 가능해서 어쨌든 위로 갈수록 밝아지는 거, 아래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거, 그다음에 표면 온도도 이 왼쪽 O형 쪽으로 갈수록 뜨거워지고 M형 쪽으로 갈수록 이제 차가워지는 걸 나타냅니다. 이거는 이제 약속이니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즉 O형 쪽으로 갈수록 광도가 큰 집단이 있는데요. 표면 온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즉 표면 온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도 광도가 큰 집단도 있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온도가 높으면 밝은 별, 젊은 별, 온도가 낮을수록 어둡고 늙은 별, 약간 요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온도에 상관없이 밝은 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네네, 광도가 큰 집단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걸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또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발표를 하죠. 우리 그 B2, C2반 친구들은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네, 이건 이제 B2, C2반 친구들만 이제 들어주세요. 민재하고 태희가 10월 16일 날 이 페이지 내용으로 발표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은호가 10월 14일 날 이제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한번 다른 반 친구들도 해보세요. 지금 여기 이 28개의 별은 태양 주변의 별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각 분광형과 그 별의 절대 등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는 종이 지금 그래프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찍어보는 겁니다. 한번 하나만 해볼까요? 지금 네, 지금 보면 여기 태양을 해볼게요. 아이고, 왜 이래? 네. 어머, 이거 왜 이러죠? 갑자기 펜이? 네, G2니까 태양 같은 경우는 G 근처일 거예요. 네, G 근처이고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4.8이니까요. 지금 절대 등급이 여기 오잖아요. 그러니까 약 한 4.8, 한 여기쯤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하나하나 모는 종이에 찍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몇 개의 집단화가 돼요. 네, 이렇게 이제 이거를 아까 그 H와 R 그 과학자가 이런 방법으로 그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어떤 특정 집단화를 이룬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 절대 등급과 분광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구나, 관련성이 있다라고 해서 HR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기 152쪽에 보면 여기 아주 예쁘게 나와 있어요. 그라데이션으로 쫙 되어 있어요. 요게 바로 이제 완성된 HR도입니다. 보면 띠를 이루고 있죠? 요쪽 띠, 백색 외성 띠가 보이고요. 주계열성 띠가 보이고 거성, 초거성 지금 띠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별들이 표면 온도와 광도로 찍어 봤을 때 몇 개의 집단으로 이제 나눠지는 걸 정리한 게 바로 HR도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4개의 집단으로 저희 이제 교과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더 HR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여기 보면은 훨씬 더 이제 세세하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그룹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HR도 여기 위에서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쭉 아래까지 이어진 이 띠처럼 이어진 이 영역에 별의 80에서 90%가 분포합니다. 이 영역에 있는 별들은 주로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별들도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화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계열 단계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게 돼요. 그 주계열 단계의 별들이 이 띠 분포 안에 보통은 있습니다. 여기 주계열, 그래서 주계열 그룹. 지금 이 주계열 그룹에서 또 한 가지 좀 말해주자면 상단부 왼쪽 위로 갈수록이요. 그러니까 여기 스피카 쪽 그러니까 분광형이 O형인 쪽으로 갈수록 지금 광도가 굉장히 큰데요. 이쪽으로 갈수록 질량이 좀 커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즉 M형 쪽으로 갈수록 질량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별들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빨리빨리 진화해요. 그러니까 빨리 늙고 소멸합니다. 네, 근데 소멸하기 전에 그냥 소멸하지 않죠? 한번 꽝 하고 소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량이 낮을수록 굉장히 오래 살아요. 가늘고 길게 삽니다. 네, 그래서 여기 주계열 단계로 하나 그룹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자, 오른쪽 위에 있는 별들 한번 볼게요. 오른쪽 위니까 여기 거성과 초거성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성 먼저 볼게요. 알데바란이 있는 요 거성은 보면 분광형이 M형이에요. M형은 우리가 볼 때 표면 온도가 굉장히 낮은 별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붉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도가 어떻게 이렇게 커질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 별의 물리량에서 광도는요. 4파이R 제곱, 즉 별의 표면적에 시그마 t의 4승을 곱한 값으로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광도 L은 R제곱 곱하기 T 4제곱에 비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온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T 4승값은 크지 않을 텐데도 광도가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건 R 값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네, 거성과 초거성 그룹은 반지름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온도는 비록 낮지만 광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거성 그룹이고 거성보다 더 크고 밝은 별들이 이제 초거성이 됩니다. 거성과 초거성은 반지름이 매우 부푼 상태예요. 그래서 별의 밀도가 낮습니다. 대기가 엄청 많이 팽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낮아요. 온도도 낮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1번 주계열성 그룹, 그 다음에 2번 거성 그룹, 3번 초거성 그룹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번, 바로 여기 백색 외성 그룹입니다. 백색 외성은요, 여기 별 사이즈 보더라도 되게 작아요.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OBA형 별이잖아요, 주로. 표면 온도가 높지만 왜 이렇게 광도는 낮을까요? 자, 이것도 역시나 광도 관계 생각해보면 T의 4승은 굉장히 크지만 R제곱값, 그러니까 반지름 값은 너무 작기 때문에 광도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성 그룹과 반대로 얘네들은 표면 온도가 낮지만 표면 온도는 높지만 반지름이 굉장히 작아서
광도가 안 나옵니다. 약간 반대죠, 거성과. 그래서 백색 외성은 크기가 지구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거성과 반대로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매우 축퇴된 상태입니다. 자, H알도로 이렇게 별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 봤는데요. H알도에 표현할 수 없는 별의 종류도 있어요. 바로 중성자별, 블랙홀과 같은 이런 천체는 광도가 너무 낮거나 빛을 방출하지 않아서 이제 H알도에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H알도에서 분광형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물리량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바로 이 가로축인데요. 이 가로축 대신에 실질적인 이제 표면 온도, 그 다음에 색지수라고 해서 다 역시나 이 분광형과 연결된 개념입니다. 색지수는 마치 여기 지금 빨간, 이렇게 온도가 낮을수록 붉고 온도가 높을수록 파랗게 이제 표시한 값이고요. 표면 온도도 예를 들면 A형 별이 주로 10,000켈빈인데 여기 보면 온도가 써 있죠? 요걸로 이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어머, 학생들이 오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세분화된 광도 계급과 H알도인데요. 보시면 여기 같은 G형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자. 예를 들어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B1, V로 분류된 별은 표면 온도가 약 10,000켈빈에서 30,000켈빈인 주계열성임을 알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자, B1이에요. 그러니까 B형 별인 거예요. B형 별인데 V야. V는 지금 주계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대각선 라인에 있는 주계열성인 거죠. 그러니까 B형이니까 온도는 요 B형 범위에 있고 이제 주계열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분화하면 좋은 게 뭐냐면 같은 G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1, 2, 3, 4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광도 계급이 보면 초거성, 밝은 거성, 거성, 중거성 해서 좀 세분화를 했어요. 네. 그리고 같은 분광형이더라도 같은 G형이라도 우리 광도 계급이 다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광도는 반지름과 온도의 조합이 있다 보니까 달라요. 그래서 H알도를 좀 그 띠를 좀 더 세분화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고 등교하면 봐요.